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CNN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동 신호를 이미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신호 처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FFT와 STFT에 관한 아주 개략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그 시그널이 하모닉 사인, 코사인을 어떻게 레프레젠트 하느냐는데,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그 사인,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 주기 함수가 표현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 디스크리트하게 프리퀀시에 대한 각각의 그 크기가 얼마나 컨트리뷰션 하는지를 디컴포즈하고, 여기가 이제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가지는 것의 크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하모닉하게, 그리고 이 크기가 하모닉한 것의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주기함수를 퓨리에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하모닉한 그 사뉴소이달 시그널을 레프레젠테이션 하느냐를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너럴하게 주기함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에피리아릭한 주기함수가 아닌 시그널들은 이제 여기가 그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디스크리트하지 않고 컨티뉴어스지면서 퓨리에 시리즈가 아니라 퓨리에 트랜스폼이 된다는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우리가 하는 것이, 타임에서 시그널이 주어져 있을 때 하모닉한 사이누소이드를 어떻게 디컴포즈 하느냐라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퓨리에 시리즈, 퓨리에 트랜스폼이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고, 같은 질문으로 하모닉 사이누소이드의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되겠죠. 코에피션트는 복소수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로 프리퀀시, 타임에서의 시그널을 프리퀀시 컴포넌트 시그널로 어떻게 변환하느냐, 프리퀀시 컴포넌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키워드가 그 사이누소이달로 어떻게 디컴포즈를 하느냐라는 것을 애니메이션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수학적으로는 퓨리에 트랜스폼인 것이고, 이것을 그 뉴메리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또는 DTFT,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그리고 여기와 DFT를 알고리즘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것을 FFT라고 합니다. 그래서 Fast Fourier Transform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고, 타임을 FFT를 통해서 프리퀀시 영역의 컴포넌트를 찾을 수 있다 정도의 메시지만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FT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들께 한번 살펴보면, 어, 그냥 이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크기가, 앰플리튜드가 크기가 2고, 코사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코사인 2파이 ft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f를 60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이 신호에 대한 그 주기는 60Hz로 뭔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파이썬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제너레이트하고 FFT를 어떻게 하는지를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제가 이걸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 라인의 의미 이렇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러한 코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라는 구조는 다양한 함수들 또는 모듈 라이브러리들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산에서의 어떤 그것을 불러오는 임포트하는 파트가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샘플링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고, 해서 피리어드가 어떻게 되고,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5000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고 나서, 결국 우리가 이 x라는 시그널을 보면 크기가 2배이고 코사인으로 해서 2파이 60t가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랜덤 노이즈를 여기에서 가우시안으로 추가를 해서 실제로 플롯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신호 플러스 노이즈를 해서 이런 시그널을 제너레이트 했고, 이것을
그 주파수 성분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정답을 알고 있죠.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60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가 끼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 FFT로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이건 하나의 그 FFT를 하는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이걸 쓰셔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FFT 하는 툴들 뭐 특히 매틀랩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쓰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FFT를 해보면 이 결과가 여기가 대충 이제 60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시그널이 그 프리퀀시 컴포넌트에서 봤을 때 뜨는데 여기도 뜨게 됩니다. 여기도.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는 프리퀀시가 하나인데 왜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두 개가 뜨는지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0이고 이렇게 1000이 있으면 500 마이너스 500으로 해서 이렇게 프리퀀시에서 이걸 시프트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직관적으로 보기에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고주파이고 다시 주파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형적이지 않고 서큘러 한 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익숙한 그림은 0을 센터로 했을 때 프리퀀시를 뭐 지금 단계는 뭐 요런 게 있습니다. 뭐 FFT 시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60, 마이너스 60으로 프리퀀시가 다시 리어레인지가 된다 해서 요걸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뭐 어떠한 이유인지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도 또한 크기가 2인데 분명히 여기는 크기가 1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간략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이런 뭐 이거에 대해서 이런 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에서 이 두 개를 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FFT라는 것을 하면 뭐냐면 이 프리퀀시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겠죠. 에 대한 컴포넌트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코사인 60이 되면 여기 60이 있고 마이너스 60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뜨는 것이고, 여기가 2분의 1로 나눠지기 때문에 원래는 2였는데 크기가 1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이라는 것은 이 축에서 이 직선 오실레이팅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복소수들은 유니서클에서 그 오메가라는 것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오메가는 크기는 그 앵귤러 스피드는 같지만 벨로시티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두 개의 이런 유니서클 상에서 포인트의 결합으로 나타냄으로써 이 축에 표현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프리퀀시에 대한 물리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하시면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것은 제가 여기서 1번, 2번, 3번인데 우리는 사실 이런 FFT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커머셜한 소프트웨어를 쓰면 많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주로 3번을 많이 봤을 텐데 0에서 예를 들어서 500까지 해서 크기가 2인 걸로 봤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우리가 이 0을 기준으로 그 실수 값을 가지는 타임 뭐 신호를 FFT를 하게 되면 크기는 대칭이고, 그러니까 페이즈, 이제 크기와 페이즈가 있는데 이것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그렇게의 의미로 시메트릭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정보만 가져도 충분히 우리가 그 모든 그 시그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 제목처럼 그 싱글 사이드 또는 파지티브 F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런 뭐 싱글 사이드 해서 제가 SS라는 코멘트 그 노테이션을 썼고, 그러면 이제 여긴 60이 되는 거고 크기는 이제 2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 2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FFT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으로 크기가 2만큼.
그러니까 이 식이랑 동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FT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보시게 될 텐데 사실은 이렇고 이렇다는 것들을 역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도 그 타임과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그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코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한번 뭐 함수가 바뀌면 여기다가 다른 함수만 넣어서 한번 직접 FFT를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STFT였죠. Short-Time Fourier Transform인데 이건 또 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FT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타임의 뷰에서 어떤 신호를 보는 것과 동시에 프리퀀시에서의 그 뷰를 보는데 이슈가 뭐가 있냐면 그 이슈를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코사인 2파이 50t, 두 번째 이건 x1이라고 하고 x2는 코사인 2파이 100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가 이건 50이고 이건 F1, F2가 100인 거죠. 프리퀀시가 2배가 된 겁니다. 이거를 조합을 할 때 X가 있고 Z가 있는데 X는 뭐냐 하면 1초까지는 F1을 쓰고 그러니까 X1이겠죠. 그리고 X2에서 프리퀀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Z는 뭐냐 하면 이 두 개를 더하고 전 구간에서 2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전혀 다른 시그널입니다. 이건 XT고 이것은 전혀 다른 시그널입니다. 이것을 FFT를 한번 해보죠. FFT는 단순하게 제가 제공해드렸던 그 코드를 가지고 돌리면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분명히 타임에서는 두 개의 시그널이 다릅니다. 근데 프리퀀시에서 보면 비슷해요. 둘 다 50, 100, 100에서의 어떤 값, 0.5의 값을 가지는 시그널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떤 그 두 개의 시그널의 어떤 디스컨티뉴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스텝 펑션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싱크 펑션으로 그런 연유가 이런 리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여기서는 없을 것 같고 심플리파이드에서는 프리퀀시에서 보면 타임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그널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슈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타임에 따라서 시그널이 변하는 non-stationary 시그널일 때 FFT라는 것은 그 타임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기성, 그 신호 전체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FFT이기 때문에 타임 레졸루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STFT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아이디어인지 살펴보죠. 이런 글들이 있는데 심플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 지금 보면 시간에 따라서 그 프리퀀시의 변화가 non 스테이션하게 발생을 하면 아이디어는 뭐냐면 윈도우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윈도우를 이것과 곱하면 이제 여기만 남고 여기는 대부분 0이겠죠. 그러면 요 시그널은 요 타임 윈도우 상에서는 프리퀀시가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시그널을 가지고 FFT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프리퀀시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살짝 이동한 다음 요런 신호를 윈도우라고 하죠. 곱하면 요게 나오겠죠. 아이디얼하게는 이런 윈도우를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스컨티뉴티가 발생을 하면 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좀 스무스한 윈도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요만큼 이동하는 것이 타임 레졸루션이 될 거고 그 타임 레졸루션마다 그 곱해서 생긴 신호를 FFT를 하면 프리퀀시가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 나온 FFT는 이 부분에 집중된 프리퀀시만을 보게 되겠죠.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구현을 하면 파이썬에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인베디드 펑션이 있습니다. 이건 STFT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럼 이 경우에는 보면 제가 X가 들어가고 샘플링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고 윈도우 오버래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옵션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제가 결정을 해야겠죠.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해주고 어떠한 윈도우 쉐입을 쓸 건지 여기서는 헤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랩은 예를 들어서 윈도우 사이즈의 50%만 이동을 합니다. 뭐 이런 옵션들 저희가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스펙토그램을 쓰면 이렇게 플롯이 되었습니다. 보면 여기가 타임이고 그 윈도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의 프리퀀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0에서부터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그리고 윈도우를 시프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이것을 컨티뉴어스하게 쫙 계산을 하면 이렇게 2차원의 정보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축은 타임이고 타임이라는 것은 윈도우를 얼마만큼 이동시키냐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 윈도우가 있는 거기에서 메이저한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이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을 하나만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경우가 있고 이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보면 1에서 프리퀀시가 급격하게 변하죠. 그래서 보면 그전에는 50이었다가 1에서 100으로 가서 정확하게 이제 프리퀀시 이렇게 되는 거죠. 50, 여기는 100. 그리고 요 1초에서 뭔가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x1 플러스 x2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보면 항상 모든 타임에서 50도 있고 100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칼라가 이제 칼라로 이 높이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코에피션트를 나타내는데 이거보다는 그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STFT를 피지컬리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레졸루션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보면 타임을 그러니까 이렇게 레졸루션 높인다는 것은 윈도우를 아주 촘촘하게 이동시킨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그림은 윈도우를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고 아니면 그 윈도우의 폭이 넓은 겁니다. 여기는 폭이 좁고 곱하는 윈도우를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 윈도우가 폭이 좁고 이 경우에는 윈도우의 사이즈의 폭이 넓어요. 폭이 좁다는 것은 타임 레졸루션은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호를 많이 그러니까 요 길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호를 가지고 FFT를 하니까 프리퀀시 레졸루션이 안 좋아요. 반대로 이 윈도우 사이즈가 넓어지면 프리퀀시 레졸루션은 좋지만 타임 레졸루션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비교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FFT라는 것은 타임의 레졸루션도 좋고 프리퀀시 레졸루션 동시에 좋게는 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이런 STFT 이미지를 CNN에 넣어서 이미지로 패턴을 레코그니션 할 텐데 아무래도 딥러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딥러닝 학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메인 도메인 지식에 의해서 프리퀀시에서의 표현이 잘 되는 이미지가 도움이 되는지 타임에서의 레졸루션이 도움이 되는지 이것들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좋은 성능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이 슬라이드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딥러닝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에서를 어떤 타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 또는 이것을 이미지화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서 STFT를 여러분들과 내용을 다루었고 코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CNN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